자, 이제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앞서서 우리 수피아님은 테슬라 사셨는데 뭐 제2의 테슬라 중 하나로 또 꼽혔던 리비안은 14%나 급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52주 신저가 기록을 했는데 미국의 전기 트럭 스타트업이죠. 그래서 뭐 아마존도 투자를 했고 포드도 투자했다가 이제 포드는 손을 뭐 이런 상황인데, 자, 리비안이 왜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했냐 하면 13억 달러 규모의 전환 사채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. 보다 13억 달러에다가 이 투자자들이 원한다면은 추가로 2억 달러를 추가 발행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, 그러니까 최대 한 15억 달러 규모인데요. 왜 이런 대규모 자금 조달을 하는 거야? 봤더니 이제 차기 모델인 이 소형 SUV R2 요거 개발비와 이제 출시를 위한 자금 확보 목적이다라고 했는데, 원래 당초에는 2025년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게 2026년으로 1년 연장을 했죠. 근데 지금 2022년 말 기준으로 현금 보유액이 121억 달러나 됩니다. 근데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이 현금으로 아직까지 뭐 리비안이 수익을 내는 기업은 아니잖아요. 스타트업이니까. 그래서 2025년 운영자금까지는 우리 그냥 가능해 라고 했는데, 아무래도 R2 출시 일정이 1년 벌어지면서 현금에 대한 추가 확보에 대한 수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리비안 측에서는. 그래서 이게 좀 나온 건데, 결국 전환사채 발행했는데 이게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은 주주가치 희석으로 이어지기도 하고, 그리고 현금 계속 이렇게 그냥 쓰면서 사는구나, 거기에 이제 현금 수요가 더 필요하구나,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들을 시사를 하면서 주가는 급락으로 이어졌다,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. 자, 두 번째 종목은 딕스 스포팅 굿즈입니다. 리비안과 달리 이 딕스 같은 경우에는 11%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. 스포츠 용품에 대한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, 스포츠, 신발, 옷, 이런 것들 취급을 하는데, 개장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. 매출액, 조정 EPS 모두 다 시장의 예상을 웃돌았습니다. 그리고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도 한 5.3%로 시장에서 한 2% 정도 성장했겠지 했는데 2배 넘게 성장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,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, 또 앞으로 실적도 우린 좋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이 스포츠 용품은 필수 용품이 됐다라고 회사에서는 이야기를 해요. 아무래도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신경을 쓰고 이제 운동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면서 이건 이제 필수제다라고 회사 측에서는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, 그래서 실적 모멘텀 계속 부각되고 있고, 여기 이제 공급망 이슈라던가 재고 문제가 이제 해결이 어느 정도 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서,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 확장, 초점을 맞춘 경영 전략을 세우겠다라고 또 발표를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 부각이 된 거죠. 그래서 그 측면에서 체험 매장 체인인 하우스 오브 스포츠를 올해 9개, 내년 10개 해가지고 19개를 또 신규 오픈을 하겠다, 뭐 이런 계획을 밝히면서 좀 자신감이죠.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. 그리고 올해 연간 배당금도 주당 4달러로 전년도에 2달러가 채 안 됐었거든요. 그러니까 2배 이상 배당도 늘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냥 다 호재로 작용했다, 정리가 되겠습니다. 미국장 네, 이해했습니다. 저는 국장이라고 하면 저희 회사에 편집국장 이런 게 딱 떠올려서 편집국장이 왜 독감에 걸리지 했는데, 미국장, 우리나라 장. 네, 맞습니다. 제가 이런 센스가 좀 부족해가지고. 맞아요. 오늘 한국 시장 좀 불안합니다. 우울해요. 자, 이제 세 번째 특징주입니다. 제트블루인데요. 제트블루는 3% 하락을 했습니다. 여객 전문 항공 서비스 제공업체, 그러니까 항공사예요, 항공사. 자, 제트블루가 3% 내렸는데, 저희가 아마 자주 작년에 많이 다뤘던 종목이에요. 이런 저가 항공사 인수 이야기 있으면서 스피릿 항공, 제트블루가 인수하냐, 누가 인수하냐 해서 저희가 많이 다뤘었는데, 이 스피릿 항공 인수하겠다라고 해서 그 준비 작업 중이었는데 미국 정부가 이 인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반독점이야 해서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목을 잡고 있는데, 그 이유는 요 스피릿 항공이 저가 항공사거든요. 그래서 저가 항공 좌석의 약 절반이 사라질 것이고, 왜냐면 제트블루가 요거 인수한 다음에 안에 그 좌석 배치도 더 바꾸고 이런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.
그리고 수천만 명의 소비자가 그래서 그 더 높은 요금과 더 적은 옵션에 직면하게 될 것이야. 그래서 이건 안 돼. 경쟁 이거 회방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원래 제트블루는 스피릿 항공을 약 38억 달러에 인수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미국 내 5대 대형 항공사의 하나가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이게 제동이 걸린 건데 저는 사실 요거 보면서 조금 특이했던 게 이 인수합병 얘기가 나오고 이게 약간 제동이 걸리면 인수하고자 했던 회사는 아무래도 자금을 써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무산되면은 주가가 오르고 피인수 대상은 주가가 떨어지는 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상황인데요. 조금 달랐어요. 그래서 제트블루는 오히려 떨어지고 피인수 대상인 스피릿 항공은 한 4.7%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이게 인수합병하는 게 제트블루에는 더 유익하다, 이익이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. 이런 결과가 나온 거 보면은 그죠?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특징주로 정리해드렸고요. 자, 마지막 종목은 WW 인터내셔널입니다. 와, 80% 급등을 했습니다. 뭐 폭등이죠, 폭등. 이게 사실은 어제장에서 장마감 후에 나왔던 뉴스이고 이게 그래서 장마감 후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었는데 오늘 막상 또 개장을 하니까 훨씬 더 큰 폭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WW 어떤 회사냐면 체중 관리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업체인데요. 뭐 예를 들어 뭐 식단 관리해주고 그러면서 약간 건강을 신경 써주는 뭐 체중 감량 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데 아무래도 이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 어떤 한계점들을 많이 느꼈나 봐요. 그래서 원격 의료 플랫폼을 운영하는 이제 슈커스를 인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슈커스는 비만 치료제를 처방해주는 그런 회사입니다. 그러니까 그냥 식단 조절, 뭐 운동에 대한 조언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 약물이 뭐 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인지 요걸 이제 인수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한 것인데요. 분명히 뭔가 시너지 효과는 그냥 딱 들어도 기대는 돼요. 그죠? 그래서 뭐 식단 관리해주고 뭐 운동 뭐 이렇게 해주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이런 살을 빠지게 하는 그런 처방약까지 한다면 뭐 아무래도 그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 더 탄탄해질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래서 요 시커스는 24,0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뭐 연매출이 한 2,500만 달러 된다고 하는데 이 회사를 1억 600만 달러에 이제 뭐 인수키로 했다라는 얘기이고 그리고 2분기 중에 인수 마무리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한 것인데 그게 일단 시장에서는 매우 호재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